박제를 맡게 된 정세훈 대표입니다. 보통 사진을 보면서 단지 보이는 곳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잠깐 이렇게 즐거워하는데, 현재 보이는 곳에서 즐거움을 넘어서서 그 사진을 봤을 때 그 사진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믿는 우리 공동체인 153치에 이렇게 모이고 있는 이 순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심히 보기 좋은 지금 이 순간이겠죠. 한 명의 사진을, 한 장의 사진을 띄웠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려볼 겁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분이 주창한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결정적 순간이라고. 저희 배울 때도 항상 결정적 순간 하면서 어떤 게 제일 포인트인가 하면서 그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정적 순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기까지 과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나오죠. 빛과 구도와 사진가의 감정이 일치했을 때, 셔터를 딱 눌렀을 때 이게 결정적 순간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에, 이 표에 매몰되어서 이걸 쫓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이상을 향해 달려가듯이 엄청 달려갔습니다. 저 또한 달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달려가다 보니까 약간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왜 결정적 순간이 그 한순간이어야 되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아무리 봐도 결정적 순간은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인데 왜 이 아메리카 때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 말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 고민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답을 좀 알게 됐죠.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인생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난 평생 결정적 순간을 카메라로 포착하기를 바랬다. 하지만 인생 모든 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서 야, 대단하다, 맞다 하면서 이게 굉장히 깊은 공감을 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촬영하고 이렇게 사진들을 보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한 장의 사진을 봤을 때 이게 최고의 모습이라고 그 사진 한 장에 매몰되는데, 그 사진에 있기까지 사소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자체에서 좀 즐거움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에서. 그리고 이제 JTBC 드라마에서 이제 이와 유사한 내용이 딱 나왔더라고요. 제목이 눈이 부시게 하면서 어느 하루도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딱 나오는데 아메리카 그래서 막 인맥상통하지 않을까 싶어서 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137의 대표님들도 지금 현재 이 모습이 각자가 다 있을 텐데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이 정말 소중하지 않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스튜디오를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자기 시인의 흔적들을 남기고 싶어 하자는 사전으로요. 옛날 같으면 이제 전문 화가를 통해서 아주 비싼 값을 지불하고 그랬겠지만, 어느 정도 값을 지불하고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순간을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기 과정까지 스튜디오는 항상 이용하잖아요. 다 이용하죠.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이제 스튜디오 사진들 한번 쭉 모아봤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요. 그래서 만삭 사진. 여러분들도 누구도 이렇게 엄마의 이런 상태를 통해서 다 이렇게 이것까지 오셨잖아요. 만삭 사진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2000년대 2005년경 그때부터 이제 만삭 사진이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D라인 파트라는 그런 새로운 용어가 태어나면서 아주 만삭 사진의 붐을 일으켰던 시기입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죠. 이렇게 태어납니다. 발가락 사랑스럽지 않은가요? 자, 눈망울 보십시오. 자, 이제 프로필 형식의 사진입니다.
빠르게 넘겨보겠습니다. 자매 사진 이렇게 흔적을 남기게 되죠. 이제 여기 가족 사진. 요건 이제 해외 선교 가기 전에 이제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면서 가기 전에 촬영했고. 대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이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새가족 모임 기도 제목 나누는데 기도 제목 나눌 때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사진이 중요한 게 집에 걸어놨을 때 손님 왔을 때 얘기를 쉽게 가족 얘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게 가족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기도 제목 나누시는데 사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특별히 좀 불편하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내용 말씀해 주시는데 아주 전달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튜디오 사진이었고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이제 가장 자기들이 멋지게 이쁘고 세련되게 이렇게 잘된 모습으로 남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있기까지 이 촬영하기 있기까지 이 전 과정들을 개인들이 돌아보고 그 모습이 있기까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좀 즐거움이 더 있을 거예요. 단순하게 사진이 뚱뚱하게 나왔어, 갸름하게 나왔어, 눈이 크게 나왔어, 작게 나왔어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과정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좀 전환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진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알면 이렇게 좀 풍성한 사진의 삶을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능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좀 몇 분 조금 살짝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카메라를 누구든지 맨 처음에 딱 사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사진을 잘 찍어요. 그렇게 누구든지 질문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첫째, 그래서 카메라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셔터 스피드, 감독, 조리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간접적인 경험들을 많이 해야 돼요. 전시장이라든가 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많이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많은 촬영을 해서 풍부하게 많이 하다 보니 기도도 이제 양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양이 충분히 있어야지 이게 하면서 이게 알게 되는 것이지 하지 않고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진도 마찬가지 풍부한 경험을 해서 많은 촬영했을 때 경험이 쌓여서 이제 이게 이제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사진이 좀 알아가게 된다 이렇게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를 맨 처음에 구입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사진을 딱 보면 멋진가요? 네. 봄생 봄사가 나옵니다. 네, 멋있죠? 네, 멋있습니다. 이거는 멋있습니까? 뭐냐면 뭐라고 그러죠? 딱 봤을 때 허점을 딱 보는 거 발견하는 게 보이는 데 있으신가요 혹시? 멋진 폼인데 뭔가 딱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카메라. 매의 눈으로 딱 보십시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좋은 자세, 안 좋은 자세 있는데 멋있는 자세인데요. 이것도 멋있나요? 카메라를 이렇게 멋지게 잡아야 한다고 하는데, 자 위에 사진을 보면 줄이 밑으로 뚝 떨어져 있죠. 그 카메라를 누가 살짝만 툭 쳐도 땅바닥에 뚝 떨어지겠죠. 폼 사진 카메라는 가장 중요한 게 안전하게 잡아야 된다. 이것도 뭐 툭 치면 뚝 떨어지겠죠. 이렇게 끈으로 손목에 딱 감겼죠. 작은 거 하나에 놀라운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안전하게 딱 잡아야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요. 카메라는 안전하게 목에 걸거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정확하게 고정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된다. 스마트폰도 동일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안전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잡았는데 귀여운 자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구성이라고 넘어가는데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촬영하라 그러면 중심에 누구를 놓을까요? 그렇죠. 인물을 가장 중앙에 항상 대부분이 놓습니다. 전부 다. 왜냐하면 온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그래서 자아실현에 아주 충실하면서 우리 인간들을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래가 자아실현을 이렇게 실현하는 건
그리고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대부분 중앙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항상 중앙에 있고 싶어 하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변화를 주죠. 시선이 보이는 쪽에 공간을 두는 게 좀 좋죠. 이렇게. 자, 그리고 아까는 아이룸, 눈 보이는 쪽에 공간을, 대부분은 이제 눈이 보는 쪽을 향해서 공간을 많이 두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반대편에 공간을 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작가의 의도대로. 자, 그래서 시선 반대쪽에 공간을 둔다. 이렇게 시선에 공간을 둔다. 아시겠죠? 중요한 팁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프레임, 바라보는 곳의 공간, 시선 반대편에 그런 거요. 자, 그리고 사진 촬영할 때 기본 중에 기본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사소한 것을 잘 안 지키는 사진이 너무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수직과 수평을 꼭 이용해 주십시오. 수직과 수평을 꼭 맞춰주면 사진이 벌써 딱 안정적으로 봤을 때 달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촬영을 해서 스마트폰 딱 보면 이게 수직과 수평을 나름대로 신경을 쓰기는 쓰실 텐데 쓰지 않는 그런 기울어진 형태가 대부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은 안내선 이런 게 있는데 활용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선, 격자문 이런 게 나오는데 최대한 이렇게 가로 세로를 맞춰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거는 수평을 맞출지 수직을 맞출지 이렇게 자기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느 곳이 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영향력이 있다 생각하는 쪽에 이제 수평과 수직을 맞춰주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팁 드렸으니까 수직과 수평을 맞춰라. 좌우 공간 활용. 요것만 해주면 조금 사진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촬영해 줬을 때 많이 달라질 거예요. 벌써. 수직과 수평, 공간 활용 이렇게 해주면 사진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의 위치를 이렇게 다양하게 촬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학생이 보여주는 다른 사람이 학생이 보여주는 중앙에 정확하게 중앙에 있죠. 이렇게 신기하게. 자, 이렇게 룸을 이렇게 주면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곳에 이런 식으로. 카메라 위치는 또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수평만을 유지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게으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 상태에서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카메라 포인트는 수평, 일상적인 우리 눈높이도 있지만 이렇게 높이, 하이 앵글, 그리고 밑에 로우 앵글 이런 걸 변화를 줘서 동일한 피사체인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변화해서 주면 색다른 느낌의 사진을 얻을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로우 앵글 밑에서 찍었을 때의 그 사진은 광각 렌즈 있죠. 넓게 보이는 거. 그거에서 이렇게 로우로 찍으면 좀 원근감이 과장돼서 좀 약간 더 멋진 사진을 좀 구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위치를 좀 다양하게 하라. 그래서 높은 위치, 눈높이 위치, 밑에서 이렇게 위치. 촬영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 볼 때가 있을 거예요. 땅바닥에 누워서 촬영하시는 분들. 땅바닥에 누웠는데 뒤로 누워서도 촬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피사체 표현할 때 더 멋지게 표현하려고 이렇게 자기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위치를 상중하 있다면 좌우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앞뒤도 있겠죠. 이렇게 시점들이.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발로 좀 부지런히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가서 아래로 가서 밑으로 가서. 중요한 거는 하이엔드 촬영할 때 좀 여기 안전에 주의해달라.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이렇게 뭐 할 때 올라갈 때 좀 약간 위험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엔드 촬영 뭐 위로 올라갈 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웨딩 사진 촬영을 하는데 현장에서 하이엔드 촬영 꼭 해야 되니까 정경 촬영할 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의자 위에서 올라가서 딱 촬영하고 내려오는데 그 예식장은 독특하게 의자가 있으면 의자가 양쪽 기둥이 이렇게 끝부분 두 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내려오면서 이렇게 나온 부분에 허벅지를 부딪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스튜디오 와가지고 119 실려갔잖아요. 완전 중요합니다. 왜냐면 거기 파열돼서 피가 이렇게 해가지고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순천병원 실려갔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절대 안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인물의 위치를 이렇게 가나 이렇게 있죠. 다양하게 어떤 그 학생들을 자기들 준 사진들에 이렇게 인물의 위치를 다양하게 한번 선택해서 이렇게 해보면 재밌는 사진 얻을 수 있어요. TVD 대학 학생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에 대해서는 이제 표현을 할 때 인물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야경 이런 쪽으로 할 것이냐 했을 때 빛을 조절을 해서 피사체를 전경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제 집 앞입니다. 퇴근할 때마다 이 야경을 보면서 퇴근을 해요. 밝게 촬영했을 때, 약간 어둡게 촬영했을 때 노출에 의해서 이제 피사체가 또 다양하게 또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노출에 의해서 카메라, 스마트폰도 노출을 조절할 수 있는 게 다 있습니다. 자, 초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렇게 사진 촬영에 대한 팁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참고해 주시는데 기억에 좀 남았으면 좋을 게 뭐냐면 수직과 수평을 맞춰라 하고, 그 다음에 공간을 활용해라, 그 다음에 카메라 위치를 다양하게 해라, 이렇게 요약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위한 질문으로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의 사진은 또 무엇인가, 보통 책을 읽었더니 인생책은 무엇인가 막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자기의 인생 사진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주었으면 좋겠고, 혹시 지갑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사진을 가지고 다니실 텐데요. 그거 한번 꺼내보면서 자기 지갑 속 사진 꺼내서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함께 조언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내용을 보니까요, 이렇게 어머님의 손을 잡고 이렇게 사진 보면 눈물이 난다, 이렇게 내용이 좀 많이 와닿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사진을 봤을 때, 아니면 어떠한 특정한 물건을 봤을 때, 어떠한 사물을 대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봤을 때 문득 불현듯 자기 옛날 모습이 어떤 순간 딱 떠오르면서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는 게 있죠. 그거 이제 사진에서 보면 롤랑 바르트가 말한 쿵쿠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 어떤 사진의 뒷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진을 딱 나온 사진을 보고서 이렇게 자기 연상되는 모습이 딱 있잖아요. 여기 쿵쿠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사진은 역사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역사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삶을 즐거우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각 개인의 인생들을 그려가시는데 지금 끝나지 않았잖아요. 또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순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진이라는 창문을 통해 가지고 열면 이제 현재 지금의 내가 이때까지 함께 해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함께 해준 사람들을 생각하면 힘들거나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즐거웠거나 어쨌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즐겁게 여겨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건 사실 척박한 땅이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간섭하셨던 섭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늘 찬양하면서 복된 일생 살아가는 우리 이로삼 시의 모든 대표님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